예. 자, 5시가 됐는데 아직 많이들 오신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다들 오시고 계시는데, 저희 해임총회 이거 설명회 오신 걸 일단 환영하고요. 저는 정통위 소속의 구의선입니다. 예. 예. 앞쪽으로들 오세요. 앞쪽으로들. 제가 지금 제가 설명해 오셔서 이 해임총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설명은 드리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쭉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저희가 고잔연립 2구역이 2018년도 4월 29일 날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해가지고 3차에 걸쳐서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고, 그 3차 회의 때 정비업체 등 여러 개 업체를 갖다가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총회에 상정을 했죠. 그래서 2018년 8월 24일 날 주민총회에서 그게 통과가 돼가지고 쭉 흘러왔습니다. 그때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그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 참석보다는 대부분 서명 결의서를 제출을 해서 안건 통과를 쭉 해왔어요. 사람 앞에 세워놓고도 하지만 주민들 못 들어오게 다 하고 한 게 다 추진위원회 회의 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작년 2020년 6월 23일 날 이삼범 씨가 연임총회 했는데 일단 실패를 했죠. 예. 그리고 나서 10월 7일 날 선임총회를 저희가 했는데 10월 15일이죠. 5일입니까? 그때 추진위원회 12차 회의에서 추진위원들이 선임총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감사, 그리고 추진위원들을 갖다가 일부 추진위원들을 해임을 했죠. 그분들이 좀 열심히 고잔연립 2구역 소유자들을 위해서 좀 빠른 조합 설립을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12차 때 그때 해임을 했습니다. 그때 난리가 한번 난 거는 유튜브 보시면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경호회원 세워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바로 땅 두드려서 이제 갔죠. 그렇게 해도 쭉 해오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추진위원들이 고잔연립 2구역 소유자를 위해서 업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오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모든 일들을 갖다가 하면 자기 편, 내 편, 네 편 딱 나눠서 내 편에 대해서는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무조건 찬성,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무조건 반대,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힘들게 지금 고잔연립 2구역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순영 씨가 3월 17일 며칠 지났죠? 지금 오늘이 20일인가요? 예, 21일? 예, 21일이니까 한 4일 정도 지났는데 3월 17일 날 창립총회 한다고 했다가 연기를 했어요. 그때 지금 4월 27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연임총회 때 선임총회 때 그때 가처분이 인용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후보자를 갖다가 재등록할 수 있는 기간이나 이런 걸 갖다가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 내부면에는 저희가 추진위원들이 공정하게 좀 업무 추진을 했다 그러면 저희가 선관위 구성할 때도 추진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했을 텐데 거기다 올려봐야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걸 좀 간과하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선임총회가 이제 가처분 인용이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월 17일 김수정 씨가 창립총회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4월 27일로 연기를 했죠. 이렇게 한 배경에는 소유자분들이 지지가 그쪽에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웃긴 거는 아직도 추진위원들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아직까지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 보니까 우리가 총회를 개최하려고 그러면 수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정법이라는 거는 절차법이라 그래서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은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뭘 하려고 그래도 추진위원들이 대부분 발목을 많이 잡았어요, 그동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똑같은 저희가 총회를 열려고 하더라도 이 추진위원들이 발목을 잡아버리면 이걸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물론 우리가 정당성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법은 판사가 판결을 하는 거니까 100%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이렇게 그 추진위원들 해임을 하는 해임 총회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설명회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저희가 뭐 빨리 조합 설립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권을 갖다 차리자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여기 소유자분들 뭐 주변 집값이 올라가니까 무조건 빠르게 조합 설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저희도 작년 선임총회 할 때 절차를 조금 안 지키다 보니까 법원에서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서 정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두 번 다시 이제 그런 실수는 해서는 안 돼서 그런 거를 알리고자 오늘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자세한 지금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설명을 해주실 박병갑 회계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병갑입니다. 이번에 해임 총회를 왜 발의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알죠. 지금부터 설명도 약간 해줬고 다 알고 계시지만 다른 내용은 뭐 둘째치고요. 지금 여기 정원상가 쪽에서는 이삼범, 김순영, 김지연, 그다음에 뭐 김대식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조합 창립 총회 한다고 희망 고문하고 있어요. 희망만 갖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2018년 8월 23일 날 주민총회 하면서 12월 달에 창립총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립총회 빨리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때 다 서명결에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들의 어떤 이권 챙기기 위해서 창립총회 한다는 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게 조합을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기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협의했는데 한 3개월 동안 협의한 거 다 무효라고 없던 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니까 거의 한 12월 되니까 내년 3월에 한다. 그러니까 2019년 3월에 한다. 그다음에 또 가니까 3월 가니까 안 돼. 5월에 한다. 8월에 한다. 연말 안에 한다. 그럼 계속 늦췄어요. 왜 늦췄을까요? 이게 이 구역 전체 땅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자기가 뭐 침발라 놨다고 자기 게 아닌데 이 재건축하는 것 자체를 자기가 다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수렴을 해야 되는데 전혀 수렴을 하지 않았어요. 수렴을 하려고 요구를 하면 그거는 안 된다. 대답도 안 해요. 어떤 데는 대답도 안 해요. 또 알았다 그렇게 해놓고 결정을 안 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2019년 12월쯤 돼서 2020년 4월 달에는 3월 4월에는 조합 창립총회 하겠다. 창립총회 하겠다고 하면 협의를 해줘야 되는데 협의도 안 하면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월 며칠인가 해가지고 4월 9일까지 조합 동의서 받으면서 후보자 등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뭐 그때 당시에 95% 가까이 동의율이 작성이 됐고, 그랬는데 4월 달에 창립총회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우리 쪽에서 조합장, 감사 2명, 이사 10명, 대의원 한 45명,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니까 이유도 없었어요. 그냥 안 하고 제척하겠다 라는 그런 안건을 올려서 대동 11차를 제척하겠다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 이 공문에도 나왔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때 당시는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제척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4월 달 연기되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들만 임기 연임시켜 놓고 4월 달에 그러니까 추진위원들을 살려놓은 이유는 자기 쪽 사람들을 통해서 추진위의 결의로 연임총회 하려고 살려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50명 그때 당시에는 몇 명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가 선임총회하고 나서 보니까 50명 정도가 딸딸 뭉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갔는데 그래서 6월 달에 4월 달에 그때는 1부는 연임총회하고 2부는 창립총회 하겠다. 이것도 사실은 안 되는 법리적으로 뭐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많은 총회인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하나 보다 그랬는데 아니었어요. 우리가 선임총회 한다고 그러니까 연임총회를 6월 23일 연임총회 하면서 그러면 정상적으로 연임총회를 해야 되는데 과반수 동의를 못 받으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계산한 거는 한 80장 정도 위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확인한 것만 34장. 뭐 죽은 사람 것도 해놓고 그 다음에 팔고 나간 사람 거. 팔고 나가면 한 몇 달 전에 팔고 나갔기 때문에 서명결서 써줄 리가 없거든요. 그것도 위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 사람한테 확인할 필요도 없이. 예.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선임총회 하려고 하니까 그 6월 달에 그게 무효가 되고 효력정지가 되고 선임총회 하려고 하니까 또 창립총회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발의해가지고 대동 11차 나동하고 효자상가를 제척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4월 달에 우리가 등록인은 그걸 가지고 가서 창립총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창립총회 그걸 때문에 제척하고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철에서 받아서 막았어요. 그러니까 11월 11일 날 또 한다고 그러다가 개최금지 가처분돼서 막았어요. 저들은 지금 계속 안 되는 창립총회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임총회가 효력정지 되니까 다시 또 3월 17일 날 창립총회 또 한다고 그래요. 똑같은 안건으로 똑같은 발의서 받아가지고 왜 안 되는 걸 계속 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산시청에 질의서를 넣었는데 안산시에서 답변 나오기를 우리 지금 창립총회 하는 거 1호 안건에 제척 안건이 있고 그 제척 안건의 내용이 2호 안건에 3호 안건에 조합 창립총회 안건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이 제척한다 그러면 그게 조합 정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계략적인 사업시행 계획 안에도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호 안건하고 6호 안건에 제척이 안 되는 자료들이 첨부가 돼서 결의가 된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상호 간에 일관성이 없는 안건 결의를 해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낼 수가 없다. 뭐 검토는 해보겠다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창립총회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지금 창립총회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 시간을 끌어서 소유자들이 지치게 만드는 다음에 소유자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아이고 이제 우리 구역에는 이 조합하는 거는 이제 물 건너갔다라고 이제 포기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자기들이 나서서 또 창립총회 하겠다고 또 그러겠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창립총회 3월 17일 창립총회 하는 것도 지금 소유자들에게 제척한다 그러면서 창립총회 할 거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척하는 걸 안 한대. 그러면서 창립총회 한다는 거예요. 결의는 제척하는 거 해놓고 이 제척이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재건축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사안인데 이 내용을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식지 받으셨잖아요. 소식지에 제척한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창립총회가 이게 인가가 안 난다는 거 알고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 주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고 창립총회 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는 하세월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나오지만 이 제척을 하게 되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 그걸 보고 인가를 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는데 여기 토지 분할 소송이나 이런 게 부결이 돼버리는가, 통과가 안 돼,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되면, 그러면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 나서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데 그게 부결돼 버리면 이 구역 안에 있는 모든 소유자들의 재산권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팔지도 못하고, 예? 살 수도 없고, 이게 그럼 그동안에 쌓여 있는, 만약에 조합설 인가가 나면 시공사 선정도 하는데 시공사 공사비는 계속 매년 2%에서 5%, 뭐 거의 뭐 좀 저기 일반 물가 그러면 여기 공사 원가 물가면 6%, 매년 그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나중에 책임을 못 지니까 안산시에서 인가를 못 내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문에 이거 확인이 된 거예요. 이 공문에. 예, 제가 없는, 저도 이 처음에 공문을 받기 전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득을 안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거짓말이 더 먹혀 들어가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거짓말은 얼른 보면 더 옳은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삼분 씨나 이런 사람들은 창립총회를 해야 재건축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이 잘못된 거예요. 창립총회 해가지고 재건축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으면 재건축은 시작도 못 해요. 지금 다른 구역에도 지금 3번인가 창립총회를 했대요. 인가 안 나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거기는 더 꼬여가지고 이제는 주민총회 하려고 그래도 창립총회 해놓은 게 있어서 주민총회 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어요. 거기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결단하기는 이번에 해임을 하자. 해임을 한다고 하면 창립총회 하려다가 주민총회 한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뒷발질 하는 것 같아. 근데 저 사람들은 지금 들리는 말로는 뭐 어느 분한테 얘기 들었다는데 10월 달에 창립총회 할 거다라고 얘기했대요. 10월이면 6개월 뒤거든요. 6개월 정도 되면 우리 정통위에 전화 이준정 사장님이나 이쪽 사람들 다 이제 지쳐가지고 예? 더 이상 이제 활동을 못하고 아마 꼬까락 하고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 나와서 자기들이 하겠다. 예?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들이 이 4월 27일 연기해 놨는데 그거 보고 또 하겠다라고 하면 또 연기할 거예요. 이제 한 5월이나 6월 달로 연기하겠죠. 또 그러면 또 연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저 사람들 계략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해임 총회를 발의해서 해임시켜 놓고 그 50명 되는 추진위원들 아주 그냥 무슨 얘기를 하면 말이 안 통해요. 사람이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하려면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단톡방에서도 그렇지만 사람 약 올려요. 약 올리면 약 오르면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 마주보고 할 때는 사태질하고 욕하고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또 그래요. 아 이쪽 사람들은 맨날 욕하고 소리만 지르고 그런다고. 아니 저쪽 애들이 그렇게 약 올리고 하는데 우리한테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하고 있어라 그런 얘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체 970명, 870명 되는 소유자가 있는데 이 소유자들하고 다 모아놓고는 회의를 못 하더라도 얘기가 되도록 안을 제시하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제시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저들은 또 단톡방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모이는데 오픈을 안 해요. 자기들만 대화를 하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화를 해요. 우리는 전체가 다 들어와서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저쪽 사람들도 와서 얘기하고 우리도 얘기하고. 근데 우리만 그냥 화내고 막 욕하고 뭐 한다고. 그렇게 지금 뒤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일하는 방식이 재건축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재건축에서 그냥 빼먹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리고 또 이렇게 지난 10월 달에는 우리가
선임총회하고 또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저쪽에서 과반수 동의를 창립총회 하려면 과반수 동의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니까 과반수 동의를 못 얻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에서 받았는데 거의 과반수 다 되도록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해임을 하고 설령 좀 한두 달 걸린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6개월, 1년 늦어져도 아무 상관을 안 해요. 오히려 저 사람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가능하면 재건축 기간을 길게 늘려가는 거. 왜요? 월급 받으려고. 돈 쓰려고. 예. 총회도 저렇게 그냥 매번 이렇게 연기해서 하고 하는 거에 다 거기에 돈 들어가는 거예요. 업자 챙겨주고, 예? 용역업체 채워주고,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 소유자 생각하는 거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저들이 하는 말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면 우리는 나중에 얼마나 많은 분담금을 부담해야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설령 이 재척을 된다든가 만약에 해서 이 아파트를 지어놓으면 아파트에 뭐 좋은 아파트 짓겠어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것부터 어떻게 하면 많이 빼먹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고 소유자들 의견 수렴하려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는 결국에는 소유자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건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할 거라는 게 분명하니까 이번에 해임 발의하고 다시 창립총회를 바로 가든지 아니면 선임총회를 해서 추진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을 뽑아서 가는 게 훨씬 빠르다 하는 판단이 있었어요. 예. 예.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빠르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하게 되면 4월 중순쯤에 해임총회 할 거예요, 바로. 지금 뭐 제가 이게 자료 다 만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법률 검토 다 했고 이제 이 자료 만든 거 변호사한테 하자가 없는지 있는지 그래서 수정하고 그러면 아마 이번 주에 바로 개최 공고할 거예요. 그리고 서명결에서 받을 거고요. 그래서 서명결에서 받는데 이거는 지금 조합 설립 동의하지 않은 분들도 다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과반수 이상, 과반수면 435명인데 과반수 이상 450명, 한 500명 정도 이상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저 사람들은 또 이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개체금지 가처분이나 이런 또 소송 걸 거라고요. 소송 걸더라도 우리가 그걸 차고 나가려면 한 500명 이상 소유자들이 참여해 주도록 우리가 설득하고 활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해임을 하고 다시 우리가 판을 새롭게 짜서 나가는 방법. 그래야지만 창립총회 우리가 했을 때 이 창립총회에서 했을 때 창립총회는 이런 일반 주민총회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봐요. 왜냐하면 이거는 창립총회 한다는 얘기는 재산권 문제가 갈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이사장님한테 내 아파트를 판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매매 계약하기 전에 뭐 서로 얼마 살 거냐, 얼마에 팔 거냐 뭐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딱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조합 창립총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에서 인가를 받으면 우리가 검인 계약 받잖아요. 매매할 때 그런 것처럼 인가를 받는 절차가 조합 설립 인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실하게 절차를 밟아놓고 필요한 단계를 밟아놓고 창립총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임총회를 또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면 선임총회는 한 6월 달쯤에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또 단계를 또 밟아가야 되고 또 저쪽에서 어떻게 소송하는 거 보고 처리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러면 6월 달에 선임총회 하게 되면 하고 아니면 창립총회로 바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선임총회를 하게 되면 8월이나 9월 달쯤에 창립총회 분명히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말 12월이나 1월 달에
시공사 선정총회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아직 먼 얘기니까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번에 해임 총회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된 거 내용 무수하게 많아요. 설명 다 드리려고 하면 많지만 나중에 송해책자 나가면 한번 보시면 여기다 다 기술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이번에 반드시 해임총회 해임하고 더 이상 우리 말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해임하고 우리가 가면 뭐 열받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그렇게 해서 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또 할 말이 있으신 분? 예,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예. 이거야, 저들이 이거 뭐 회자상가하고 예. 제척하고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에 이게 시의 승인이 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지금 그 공문에 보면 제척하는 소송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제척 소송을 하게 되면 최종 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가 못 내준대요. 예. 그리고 건물을 이렇게 분할하려면 이 건축심의위원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건물하고 지금 같이 뭐 상수도나 하수도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고 있잖아요. 이걸 다 잘라내야 되는 절차가 바로 건축위원회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는데도 몇 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척을 이제 해서 그렇게 해서 시에서 됐으면 이제 소송 결과가 나와서 분할이 돼야 돼요. 분할되는 거는 사실 소유자들한테는 손해 나는 건 없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땅을 이쪽 상가 쪽 땅으로 딱 구분 짓는 것 뿐이니까. 그런데 그게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 모든 상가하고 효자 연립 소유자들 전부 다가 소송에 참여해서 동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토지 분할 청구의 법원 최종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가가 안 나는 거예요. 한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인가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도시도 우스꽝스럽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 재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이걸 빼놓고 짓는다고 그러면 도시가 우스꽝스럽게 돼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인가가 안 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들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예. 지금 효자상가 같은 경우에는요 도로로 편입되는 이 땅이에요. 지금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지금 다른데 구역에 이 상가를 제척하고 지은 사례가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제척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만약에 이걸 효자상가를 도로로 만약에 편입하는데 제척을 한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대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이 안산시 전체, 예? 전체 이 도시계획, 도로는 어떻게 나오고 뭐 하는 이 계획을 심의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래 고잔제비 2구역 사람들이 여기 소송해서 이거하고 제척한다고 그러니까 도로 했던 거 이렇게 찌그러서 이쪽으로 해서 내자. 그렇게 인가를 해줄까요? 절대 안 해주죠. 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동 11차 나동은 거기도 맨 마찬가지예요. 분할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니까. 하지만 이 지금 재건축하는 목적이 뭐예요? 도시 미관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이게 첫째잖아요. 그런데 그 놔두고 있으면 그럼 재건축 뭐하러 해요? 예. 그 만약에 여기 효자 연립 여기 효자 상가를 여기 놔두고 아파트를 지었다. 그럼 지금 다른데 지역에도 상가만 그렇게 있어가지고 외관이 안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상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발상 하는 자체가 재건축을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자기들이 재건축 빨리 해야 된다, 창립정이 빨리 해야 된다 막 얘기해서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우리도 하면서 설득하고 의견 수렴 제시하고 뭐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공문을 바꿔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재건축을 빨리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들. 다른 도시에서도 보면 그 상가들 있잖아요. 예. 상가들 그걸 개척하고 아파트를 뒤쪽으로 이렇게 진대에 예. 보면은 굉장히 보기 싫더라고요. 예, 예.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는 그렇게 되지도 않는. 예. 도로잖아. 예, 도로로 편입돼야 되는데. 저도 가까이 살지만은 그 시청이 가깝고 미관상 이렇게 저기 되기 때문에 담장이 하나가 떨어져도 바로 나와서 전체적인 기억이에요. 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 자체를 하고 있었던 것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저런 사람들은 우리가 대화가 안 되니까, 대화만 돼도 설득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대화가 안 되니까 해임하고 다시 이 집행부를 구성을 해서 가야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혹시 또 다른 분? 회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저쪽으로 힘 다 시키고 예, 우리가 생선으로 이동으로 예. 전적 뽑고 그다음 감사 예. 이거 다 뽑고 다 오셔버려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대로 지금 계속 싸우면 안 돼요. 예, 싸움이 안 돼요. 조합장 우선 세우고 그다음 대표 세우고 뭐 추진이 뽑고 다 나가야지 혼자 못해. 예, 근데 똑같이 싸우려도 싸움밖에 안 돼. 그렇죠. 그리고 뭐 그리고 와서 싸워도 이게 대화가 돼야 싸우잖아요. 혹시 또 의견 있으신 분? 이제 그 수밖에 없어. 안녕하십니까, 이준서입니다. 이상범 체제 2년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 3년, 이제 2년은 줬고 1년은 허송세월, 1년 작년 20년은 우리가 예산안도 통과 안 시켜주고 걔들이 조합 설립 전까지는 무노동 무임금 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예산은 안 잡혀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해임하는 이유는 빨리 가는 방법과 최소 분담금으로 재입주해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재정착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위원장님 이하 임대로 나선 우리 감사 후보자님 너무나도 피말리는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적은 돈으로 제 이제 입주가 그 목표가 저희 뜻이 그렇습니다. 적은 돈으로 빠른 길을 정착시키는 거. 지켜보면 쪽박이요, 행동하면 대박. 지켜보면 재산가치 하락, 행동하면 재산가치 상승. 여러분들 이상범이한테 현찰 2억 주면서 야 이거 재산 증식 시켜줄래? 하겠어요? 안 하죠? 못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내 재산 맡기고 이것 좀 불려달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주민 여러분들은 그걸 못하고 있어요. 빨리 깨달으셔야 하는데 못 깨달아 안타까워요. 그래서 해임을 택한 이유가 해임을 시킴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살기 좋고 명품 아파트 만들려고 준비하는데도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모르고 안 되는 집구석에 계속 밀어주려고 그래요. 그나마 여태껏 저희들이 노력해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기에 우리가 해임을 택하고 가는 길입니다. 짧은 시간, 많은 시간 소요하지 않고 재척 해임시키고 재척 반대해서 재척이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창립총회 김수영이 발의자 창립총회 342쪽에 보면
천억, 1003억 21만 1천원 정확히. 이게 272세대 일반 분양 우리 주민들의 최대 수익금이에요. 이걸 세대별 829세대가 나누면 한 1억 5억 천 정도 되는데 이게 최대 수익금으로 이익이 된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은 분담금 덜 내도 되는데 저들은 1호 안건을 선택함으로써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저희들이 또 제지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들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재건축 꼭 이뤄내겠습니다. 빨리 가는 방법은 해임해서 선임해가지고 우리 추진위원장 새롭게 탄생시켜서 추진위원장이 조합 설립할 수 있는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꼭 지키고 가야 합니다. 이번 해임하는데 전국에 계신 시청, 전국에 계신 우리 소유자 여러분 적극 참석하셔서 해임 분명히 통과시키면 여러분들 원하는 재건축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난번 10월 30일 날 자기들이 창립총회 한다고 그럴 때 안산시 주택과에서 중재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환영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쪽에서 거부했어요. 이번에 이 안산시에서 이런 공문을 내준 거 이게 지난번에도 이게 여기 제가 질의를 했던 저건데 답변을 안 해줬어요. 이번에는 가가지고 이게 왜 답변이 안 해주느냐 하면서 내가 설득을 했어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870명 주민들이 지금 속고 있다. 이 870명 주민들이 이것 공문 빨리 내주면 혼란스럽지 않고 재산 보호도 하고 재건축도 빨리 되는데 왜 안 내려주느냐. 이 신청이 들어오면 이 검토할 거 아니냐. 지금 미리 검토를 해놓으면 그 신청 들어왔을 때 당신들이 빨리빨리 할 거 아니냐라는 걸 동의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공문을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안산시에도 사실은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잘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그냥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문을 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며칠 전에 이제 단톡방에 올라온 거 보니까 시 모 의원이 협의해가지고 해라 라고 아마 권유를 했나 봐요. 그런데 왜 협의를 하냐. 우리는 협의 안 한다. 거기다 당당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런 얘기는 또 계속해서 재차관의 재건축 자격은 없는데 이제 권유한 거겠죠. 예. 우리랑 협의해서 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안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청도 경찰도 예. 그놈이나 똑같은 놈이요. 예. 지 적절히 했어요. 국민을 위해서 시도하는 거지. 예. 예. 하여튼 믿을 수는 없지만 저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권유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내자고요. 예. 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길면 저가니까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말에 저도 생기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요. 저쪽 이상범 씨 생기게 된 그쪽 사단 생기게 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니 저는 중간에 와서 잘 모르거든요. 저쪽에. 저쪽 이상범 씨 생기게 된 사단 그쪽의 사단. 이상범 씨가 와서 지금 한 게는 아마 한 5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5년이 아니라 설립할 때부터 5년 전에 집 사놓고 뭐 해가지고 업체들하고 이렇게 해서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자기들끼리 업체들 짜고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을 선정할 때도 그냥 뭐 공개 모집을 해서 추진위원을 모집한 게 아니라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자기가 얘기하면 무조건
오케이. 손만 들어줄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한 100명 뽑아가지고 한 것 같은데, 예. 시청이가 안 나가. 2개월 만에 나 넣어달라고 시청이가 7가지 내가 써갖고 등록을 한 게 뭐냐. 우리 집 뺐는데 아들아. 네. 누가 넣어줬더니 이만큼 뭐뭐 소리 하나 적어달까 7가지 중에 하나도 안 들어왔대. 그래 갖고 가서 이상 범위가 60이에요. 범띠. 당신 몇 살이나 했더니 범띠래. 범띠니까 그 지랄하고 있지 둘이. 그럼 나를 넣어줘라. 그랬더니 나는 다음에 들어오래. 안 넣어준대. 하는 소리 하니까 안 넣어주면 또 멍청이단만. 아이고 알이 똥싸름 다 끌고 쳐먹더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저도 작은 그게 소리가 뭐야, 있었는데 예. 처음에 그 추진위원이나 이런 거 뽑을 때 저도 지나가다가 한 번도 공문을 본 일도 없고 요만한 시험지 F용지 있잖아요. 거기다가 아주 글에다 썼어요. 그래서 담벼락에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는 벌써 그 날짜가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추진위원장들을 뽑는데 5명인가 6명이 프랭카드에 붙였더라고요. 그 누구 나왔는데 그 중에 그 이삼범 씨가 됐다라고 그러면서 그걸 딱 올려놓은 거예요. 정식적으로 한 걸 한 번도 못 봐. 저를 여기서 계속 있었는데 한 번도 그걸 본 일이 없어요. 그 처음에 그 추진위원인가 이런 거 모든 거 뽑을 때도 요만한 종이었어요. 거기다 담벼락에다 이런 데다 살짝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그게 날짜가 벌써 다 지나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그 세워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저도 그 사무실에 가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느냐. 왜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그때 절대로 들어오라 해서 들어가서 같이 앉았었어요. 그걸 3명이서 앉았었어요. 그래서 왜 이걸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느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거기서 그때도. 그리고 나서도 그 후로도 그쪽에서 보내오는 모든 거를 저는 시청에서 그 할 때에 그 책자 그거 하나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하나 받고 그 2개밖에 받은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도 가서 왜 나한테는 이런 걸 안 보내느냐라고 했더니 주소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런 위원장이 되면서 그런 것도 모르고 또 뭐가 빠졌는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런 걸 모르고 파악을 안 했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래도 한 번도 안 왔어요. 근데 이번에 며칠 전이죠. 이번에 이제 총회 한다고 주민총회 한다고 그럴 때 밤에 밤 8시경에 우리 집에 왔어요. 다른 사람 여자분이 막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고 무슨 일로 왔냐고. 이상범 쪽이래요. 왜 왔느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총회하는 거 알죠?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보내왔냐고. 누구냐고. 내가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안 보이는 데 가서 뭘 벽에다 뭘 요만한 종이에다 뭘 막 적는데 내가 그걸 보질 못했어요. 뭘 적는지 막 적어요. 그래서 일들을 똑바로 하고 있느냐고. 한 번도 책자 한 번 보내준 적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보내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걸 다 받았고 다른 집도 온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게 안 오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제가 갖다 줄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 이러는 거여서 나도 그냥 그대로 그 우편함을 통해서 보내달라. 그리고 우편함에다 넣어달라 그랬더니 그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요. 안 된대. 그러더니 그 다음날 갖다 놨어요. 내가 안 되면 또 사무실 한번 가보겠다라고 했더니 한번 오세요라고 이제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그 단톡방에 있는 전화번호가 아니에요. 그 전화번호는 하나도 안 떴더라고요. 한 번도 그 여자가 왔었는데. 그러니까 그쪽 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책을 한번 보내온 거예요. 이번에. 그래놓고 그 연기됐다라는 거 그것도 수원에서 보내왔어요. 생전 안 보내더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여기서 쭉 지켜봤는데 제대로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프랭카드 붙여놓고 이게 됐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래서 저는 절대로 그쪽에서 하면 안 한다 그랬어요. 저는 아예 재건축을 안 해도 좋으니까 거기서 하면 나는 안 한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하나 하는 행동을 보아서 할 수도 없고 넘겨줄 수도 없고 저는 아예 그쪽에다 저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서부터 열까지를 봐왔기 때문에 예. 지금까지 그래요. 처음부터 다 지켜봤지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뭘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해주고 그런 식이에요. 서면으로 보낸다 그러면 뭐라 하죠? 예. 서면으로 보낸다. 예, 아니 없어요. 그런 자체가 한 번도 없어요. 추진위원들은 그럼 누구 하나가 너 해 지명식이에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친인척이에요. 통장들하고. 제가 산 증인이에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저기 추진위원 모집한다고 이만한 A4 용지에다가 이게 이만해요. 이 A4 용지에다가 담벼락에 붙여놓고 자기 친인척 그리고 나이 드신 분, 연세 많으신 분, 추진위원 우리 얘기 해임 대상자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고 저도 여기 이 동네에서 한 30년간 거주를 했는데 제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추진위원이 어떻게 설립된지는 모르고 2018년도 8월 23일 날 총회 전에 이 창립총회 책자 나오듯이 그 책자 나온 후에 이 동네가 추진위원회가 설립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우리 제가 대동 11차 살지만 대동 11차는 추진위원 회의 때마다 참석을 했습니다. 왜? 총회장에 8월 23일에 가서 총회장 보니까 완전히 뭐 개판 난리가 났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추진위 회의에 참석하는데 쟤들이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오지 말래요. 들어오지 말래요. 나가래요.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멍청이 그래? 그런가 하다가 그냥 갔어요. 되돌아갔어요. 근데 아무래도 꺼림직해 이상해. 그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소유자는 누구나 갈 수 있대요. 그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찾아가서 소유자는 누구는 다 참석할 수 있다는데 그랬더니 입장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상범이 위원장 자격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고 세계의 사회를 보고 진행을 했어요. 질문입사 물으면 이상범 씨가 질문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추진회 때 가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면 당신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들어오지 말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야, 나 지금 소유권 좀 증여 좀 해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증여해갖고 갔더니 또 그 소리는 또 아무 소리 안 해요. 야, 이만주원에서 등기부 등본 증여해서 이게 봐라. 네 눈권 여기 있으면 한번 볼래? 하고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또 들어와서 앉으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뭐라고 하냐? 동의서 썼니? 나 쓰러 왔는데 네가 설명 좀 잘해줘봐라. 네가 설명 잘해주면 조합설립소에서 쓸 것이고 설명을 못해주면 그냥 할 거야. 그럴 오지 말아요. 또 나가래요. 동의서 안 썼으면 여기 오지도 말고 들어오지도 말고 아예 오지도 말래. 그러냐고. 그래서 되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3월 17일 날 하기 전에 이제 창립 총책 책자를 들고 이현우한테 야, 나 책을 안 갖고 갔으니까 네 책상에는 책 좀 달라 했더니 못 준대요. 왜 못 주냐? 당신한테 보냈으니까 가서 갖고 오래요. 그래서 제 차에 항시 이 책을 들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을 만나면 항시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서 차에 가서 불이 났기에 가서 갖고 와서 그러면 내가 책을 갖고 왔으니까 네가 좀 설명 좀 해주라. 그랬더니 경찰이 딱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왜 왔니? 나 이만저만해서 조합 설립 동의서 쓰고 투표도 하려고 왔는데 뭔가 내가 알아야지 않냐. 근데 얘한테 설명을 부탁했는데 거기에 있는 호위무사들이 그 막 아줌마들이 야 그거 읽어봐라. 읽어본 들은 것을 왜 얘한테 물어보냐고. 그러면 당신이 알려줘. 읽어보면 된대. 그래서 이현우 너 설명 좀 해봤더니 가위바위보 똑같아. 읽어보래. 내가 읽을 줄 몰라서 왔냐. 네가 네 설명 좀 들으러 왔는데 안 해줘. 그래서 그러면
발의자 김수정 이리 와봐. 네가 좀 설명해줘. 근데 그 가해도 똑같아. 두 말이야. 읽어봐요. 야, 그럼 책을 왜 만들었어? 내가 여기 동의서를 쓰고 투표를 했는데 너네들은 그러잖아. 조합 설립 동의서 받기 전에 대통령이 정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그럼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여태껏 우리 대동 11차는 그러한 정보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간담해본 적 한 번이 없어요. 저는 2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했습니다. OS를 쓰지 말고 선관위 재구성하면 대동 11자 효자상가 오늘 밤등이라도 조합 설립 동의서 갖다 줄 테니까 선거를 하자고요. 근데 여태껏 2년 동안 3년 동안 우리가 요구한 거 한 번을 들어준 적이 없어서 지금 이 시간 요 모양으로 이 꼴이 우리 이 구역이 현 상황이에요. 우리 주민들 의견 운영규정 제1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36조 승계만 남아 있어요. 저희가 승계만 하면 조합이 설립하는데 이 조합이 설립돼야 승계가 되죠. 마지막 한 장 운영규정 마지막 막장 36조가 남아 있는데 여기에 창립총회 책자 2안건에도 정비업 업체하고 설계위에는 선정할 필요가 없는데 6개 업체가 책자에 실려 있어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책자 때문에 저희들이 기필코 이 총의를 막자해서 철회서를 받고 다행히 주민들이 깨달아서 성원이 안 돼서 무효가 됐지만 이러한 결과물을 다 해소하는 것이 바로 해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 질문에 답변 중에서 이산범 씨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산범 씨가 활동을 전면에 나서서 활동하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말씀을 하시다 보면 주어에 이산범 씨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조합장 후보로 나섰지만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는 실제 앞에서 나오는 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분이 알고 있는 건 뭐 저희 삼익 아파트 산다는 거하고 뭐 소유 지번이 뭐 동국연립 이름 석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활동하는 게 없어요. 소유자분들하고 대화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회라 이런 것도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예상치로만 항상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이산범 씨가 앞에 나와서 하는 거는 하나도 못 들으셨어요. 저희도 실제로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없어요. 예. 어딜 가서도 없습니다. 뭐 총회를 할 때도 가면 뒤에 물러서 있고 총회할 때도 뒤에 앞에 그냥 얼굴만 보일 정도고 말을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예.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여기서 말씀을 하신 지금 다 하신 분들 뭐 했지만 창립한 총회 한다고 김순영 씨가 발의대표로 나섰지만은 이전부터 이산범 씨는 전면에 나서지는 않아요. 뭐 추진위원장일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창립 총회를 한다 그러는데도 지금도 전면에 나서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식의 인식이 좀 강하죠. 지금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여기서 고잔열 2구역에서 조합장을 하고 소유주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뭐 자기가 뭐 조합장 뭐 어떻게 하든지 한 구역에 그걸 갖다가 좀 명예심도 있고 그렇다 그러면 나와서 자기가 활동을 하고 자기 주장을 펼칠 텐데 그런 행위를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좀 봤을 때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대로 추정 가능하죠. 그렇게 바지 사장 비슷하게 추정이 가능하죠. 말씀 들어보니까 예.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만 하는 거지, 예, 추정만 하는 거지 확실하게 뭐 본 거는 없어요. 근데 지금껏 저희가 3년 동안 하면서 했지만 대화다운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예. 이상범 씨
사람들을 한 200명 안 되는 그 사람들 서명결에서 받으러 다닌다는 거는 제가 방문했을 때 그 가정마다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재건축 이게 870명이 관련이 돼 있는데 이 제척 같은 경우에는 제척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거더라도 주민들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특히나 제척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척 파토 내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한다고요? 도시 재건축 못하게 자기들이 안 되면 재건축 못하게 막아버리겠다고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게 뭐든지 하면은 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조합원들끼리 소통이 안 되면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조합원들이 다 그렇게 물론 몇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서로 공감하는 그런 사업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상범 씨는 지금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김순영이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번에도 2달 만에 제척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2달 만에 인가난다 그랬는데 이 공문을 보면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아마 안 했으면 이 공문이 안 나왔으면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해임할 건 해임하고 해서 50명 정도가 뭉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5명은 저희가 빼고 한 35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분명히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이웃에 설명을 좀 잘해 주셔서 이번에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서 빠른 재건축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명품 아파트를 우리 손으로 해야만 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오늘 뭐 할 말은 많겠지만 이렇게 하고요. 아마 수일 내로 개최 공고 할 거고요. 서명결에서 받을 겁니다.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재건축 시시 져버린다 이거. 네. 안 되게 하는 거 멈춘다. 예. 재뿌린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연장 해가지고 끌고 가겠다 그런 얘기예요. 예. 이거 믿고 있다가는요 우리 정말 큰일 나요. 안 돼요. 이거 해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만 뭐 한 2, 3분만 말씀드릴게요. 저 대성화했죠 107호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가 제일 이제 길목이에요. 사실 요거를 해결을 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조합장이 만약에 탄생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른 어떠한 대항할 만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뭐 스피드가 지금 많이 좀 줄었다. 그런데요. 실제로 요 추진위원장 우리가 다시 역으로 가가지고 추진위원장을 좀 뽑겠다고 지금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조합장을 만약에 선임이 되면 우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도 여기서 지금 그 옆쪽에서 처음에 쟤네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고 실수도 하고 이랬잖아요. 우리는 실제로 진행하면서 공적으로 활동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잘못 가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우리도 진행하면서 보면 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 8월 9월에 최대한 빨리 조합장이 결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만약에 조합장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조합장이 되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제안을 하고 어떤 걸 해더라도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쭉 보하지 않습니까? 후보자들을 누가 해야 될 건지를 그 사람이 하면 만약에 우리가 시공사가 잘못하고 있더라도 다시 한번 주민들이 모여서 시공사 바꾸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맥힌단 말이에요. 그게 하도 말뚝이 깊게 박혀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지루한 것 같은데 이때 고비를 넘어가면 한번 진검성부를 하고 가야 돼요. 옥석을 가려야 돼요. 어디나 어느 재건축이나 서울이나 지방이나 한 번은 쟁탈전을 벌려야 됩니다. 그래야 한번 가려야지 안 가리고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눈이 깨어가지고 나중에 조합원들이 그때서 정신을 차려요. 그때 가서 아무리 요구해도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요때 우리가 고비고 요 고비를 넘어가서 제대로 깃발을 꽂아가지고 제대로 가야 되겠다. 저는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자.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발의서 아직 안 써주신 분 있으면 써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목표는 거의 다 달성했어요. 10% 발의서 받으면 되는데 발의서 다 받았고요. 가능하면 이제 추가로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